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18, 19페이지 형성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는 이제 사람의 키에 대한 수 나타낸 거고요. 나는 완두의 키에 따른 개체수를 조사한 건데 지금 보면 키 같은 형질에서도 사람에서는 이게 키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의 쌍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변이가 나타나는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예시이고요. 가는 다인자 유전. 나에서는 지금 완두의 키 같은 경우 보면은 작은 키와 큰 키로 뚜렷하게 나뉘고 대립 형질의 구분이 뚜렷하고 연속적인 변이가 아니고 불연속적인 변이죠. 완두에서는 키는 단일인자 유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라도 사람에서는 키는 다인자 유전에 해당을 하고요. 완두에서 키라는 형질은 단일인자 유전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맨 첫 번째 때 우리가 이렇게 유전 용어를 정리를 했을 때 대립 형질에서 예시로 키가 크다와 작다라는 대립 형질이 나왔었죠. 이렇게 명확하게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키 같은 경우는 완두의 키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완두의 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크다와 작다가 대립 형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에서는 키는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크다와 작다가 대립되는 형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사람의 키의 유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맞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모든 집단에서 우성 개체가 항상 많이 나타난다. 요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라지, 스몰이 같은 경우에 이형 접합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말했던 거지, 이 우성이라고 해서 항상 많은 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유전 형질 중에 다지증이 있는데요. 다지증은 이제 손가락 개수가 5개보다 많은 게 다지증인데 요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입니다. 우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다지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성 개체가 항상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완두의 키의 형질은 단일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고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사람의 큰 키 유전자는 작은 키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다. 사람의 큰 키 유전자와 작은 키 유전자는 대립 형질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가계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 우열 관계를 판단을 해야겠죠. 쌤 눈에 딱 요게 보였어요. 지금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인 자식이 나왔으니까 정상이 우성이고 그 다음에 이 유전병 형질이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열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열성이었을 때는 여유 남녀 또는 병녀 남녀 해서 병 걸린 여자를 찾아야 되죠. 병 걸린 여자를 찾아서 아버지나 아들의 표현형을 보겠습니다. 근데 엄마는 병에 걸렸는데 아빠가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았네요. 그렇다는 거는 성염색체 유전은 안 되는 거니까 요 2번 문제에서 유전병은 열성이면서 상염색체에 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를 봐도 되죠. 병 걸린 여자의 아들이 정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성염색체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이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A에게 유전병 대립 유전자가 있다. 자, 얘기는 한번 써볼게요. 쌤이 정상을 라지 A라고 놓고요. 유전병을 스몰 A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병은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병에 걸린 사람은 스몰 A 유전자를 갖겠죠. 여기 스몰 A, 얘도 스몰 A, 얘도 스몰 A. 그러면 A는 정상이니까
정상인 대립유전자 라지 A를 하나를 가지는데 엄마가 스몰 A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스몰 A를 무조건 하나 물려받겠죠. 그래서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유전병 대립유전자가 있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B에게 유전병 대립유전자가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얘도 한번 볼게요. 그럼 B의 엄마 아빠의 유전자형을 찾을 건데 엄마 아빠는 둘 다 정상이니까 라지 A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전병인 자녀가 나왔다는 거는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이형접합이었다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엄마 아빠가 자식을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쌤이 퍼낸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쪽이 뭐 정자, 이쪽이 난자라고 친다면 아빠는 자식한테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또는 스몰 a.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라지 A 또는 스몰 a. 그러면 자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B는 지금 정상이니까 여기 4개 중에서 여기 3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스몰 A면 유전병에 걸리죠? 그럼 이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유전병 대립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 가지수 3개 중에 왜냐면 B는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 라지 A를 하나 이상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3개 중에 유전병 대립유전자가 있을 경우는 하나, 2개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O 혈액형 보기 바로 볼게요. 1액의 대립유전자 I가 있다. 우리가 대립유전자 A를 I의 위첨자 A로 쓰기도 하고요. B를 I의 위첨자 B.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O를 소문자 I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 1번. 1번은 A형인데 자식이 O형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는 A형은 AA가 아니라 AO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대립유전자 I가 있는 거, O가 있으니까 I가 있는 거 맞는 설명. 4의 유전자형은 여러분 요거는 살짝 고쳐주세요. 얘는 I의 위첨자 B의 I인데 위첨자 표시가 좀 빠졌어요. 그럼 4의 유전자형은 이거 B5다. 요게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려면 요 자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7번 볼게요. 7번은 O형을 낳았죠. O형을 낳았다는 거는 7번의 유전자형은 BB가 아니라 B5라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7번이 B5라는 거는 O를 누군가한테서 받았는데 AB형인 3번은 O를 줄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거는 이 7번은 O를 4번한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BB가 아니라 B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준영이는 O형이니까 동형접합인 거 맞고요. 6번과 7번 사이에서 AB형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6번과 7번 사이 볼게요. 그럼 6번도 준영이가 O형이기 때문에 아들이 O형이니까 AA가 아니라 A5겠죠? 그러면 A5랑 B5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들은 이렇게 되겠고 이 중에서 AB형이려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죠. 그럼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들일 확률은 2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4분의 1은 AB형일 확률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2분의 1은 성별이 아들일 확률. 해서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8과 10은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같다. 8과 10은 혈액형 유전자형이 같다. 한번 볼게요. 8번이 A형이라는 거는 자, 4번한테서 B를 받으면 8번은 AB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B형인 엄마가 있는데 A형인 딸이 나오려면 A, O라는 거겠죠. 엄마한테서 O를 받아서 그리고 10번. 10번은 이제
아빠가 55이기 때문에 A형이니까 유전자형이 A5겠죠? 8번과 10번은 유전자형이 같은 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록생명 유전자. 우리 정록생명은 X 염색체 열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요걸로 바로 풀어볼게요. 쌤이 정상을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열성이고, 그러면 일단 쌤이 남자만 표시를 하고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써볼게요. 이에게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가 있다. 자, 이한테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는지 봅시다. 이는 정상이니까 정상의 유전자 무조건 하나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X의 스몰 r은 4번은 엄마한테 받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이형접합. 따라서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8이 정상 남자와 결혼한 경우 자손에게서 정록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25%이다. 8이 정상 남자를 결혼한대요. 8번도 마찬가지로요. 정상이니까 X의 라지 R 정상 유전자 하나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빠는 딸한테 무조건 X 염색체를 물려주기 때문에 8번은 아빠한테서 스몰 R을 받아서 라지 R 스몰 R이겠죠? 얘가 정상인 남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X의 라지 R, X의 스몰 R인 여자가 정상인 남자라면 정상 유전자 Y죠? 무조건 라지 R Y예요. 자손에게서 정록생명이 태어나면 자손의 유전자는 쌤이 빨리 써볼게요. 퍼넷 사각형 안 그리고 이거랑 그 다음에 라지 R Y랑 X의 스몰 R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4개 중에 정록생명이 나타나는 경우는 여기네요. 나머지는 정상이죠?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25%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는 O에게서 물려받은 거다. 자, 얘가 물려받은 이거 어디서 왔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남자니까 X 염색체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고요. 엄마는 근데 10번은 정상이니까 얘는 여기 이렇게 왔을 테고, 정상이니까 X의 라지 R 하나 무조건 가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온 거네요. 얘가 이렇게 온 거네. 그리고 아빠가 X의 스몰 R이고 스몰 R이니까 여기서는 아빠는 무조건 X 염색체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4번이 이 X의 스몰 R을 줬겠네요. 그러면 10번이 가지고 있는 X의 라지 R은 5번한테서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는 O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4번에서 10번을 거쳐 12번한테 온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가계도와 DNA 상대량 막대 그래프를 함께 줬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T랑 T' 중에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유전병 유전자인지도 안 알려줬어요. 그것도 안 알려줬고, 그 다음에 지금 가계도를 보면 우열관계도 판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거 1단계부터 막혀요.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추가 조건이 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가계도만으로 분석이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5번처럼 막대 그래프나 아니면 6번처럼 표나 아니면 뭐 말로 된 추가 단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우열관계를 판단을 하고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 볼게요. 나를 보면은 나를 함께 먼저 써볼게요. 기억 니은의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기억은 여러분 일단 여자고 니은은 남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DNA 상대량이 1이랑 2니까 여자는 라지 T를 2개를 갖는다는 거고 남자는 라지 T를 하나를 갖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대리 유전자 라지 T의 DNA 상대량이니까. 그럼 여자의 유전자형부터 써볼 거예요. 여자의 유전자형은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다면
라지 T가 되겠죠. DNA 상대량 2니까 라지 T 2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X형 색채에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자는 라지 T가 상염 색채에 있든 성염 색채에 있든 동형접합으로 2개를 갖는 건 확정이에요. 왜냐면 여자는 X형 색채에 있든 상염 색채에 있든 대립유전자를 2개를 갖게 되니까.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Y형 색채에 있느냐도 따져야 되지만 여기서 대립유전자 이 라지 T를 여자도 가지는 걸로 봐서는 일단 Y형 색채에 있는 거는 제거를 해야겠죠? 이건 아니고 X인지 상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무조건 기억이 라지 T만 2개 갖는 건 사실이에요. X형 색채에 있든 상염 색채에 있든. 그런데 기억의 표현형을 보면 여러분 기억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T랑 T-가 있을 텐데 라지 T가 정상 유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 유전자만 갖는, 그러니까 라지 T만 갖는 기억이 정상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T-는 유전병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열관계는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보는 거예요. 니은의 라지 T의 DNA 상대량은 1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라면 T-인 경우예요. 그러면 T-면은 대립유전자 라지 T의 대립유전자 DNA 상대량이 1이 되겠죠? 하나만 가지는 경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X형 색채 위에 있어서 라지 T의 Y일 수도 있겠죠. 요 경우에도 남자는 DNA 상대량이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X형 색채에 있든 상염 색채에 있든 유전자형이 똑같지만 남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를 먼저 적었어요. 쌤이 아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순이 생기는지를 찾으면 돼요. 모순이 생기는지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라지 T가 정상 유전자인 걸 찾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전자가 X형 색채에 있다면, 자, 요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라지 T가 있는 정상 대립유전자인 라지 T를 하나라도 가지면 이 X의 라지 T Y라면 남자의 표현형이 정상이 돼야 되겠죠. 이게 정상 유전자니까 라지 T가. 하지만 지금 이 남자를 보면 정상이 아니라 니은는 병에 걸렸죠. 그렇다는 거는 X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염색체는 상염색체에 위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쌤이 X염색체에 있다고 했던 거는 다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X염색체라면 이 니은이 라지 T 하나를 가지는데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고, E형 접합인데 유전병 유전자를 하나 가져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E형 접합인 개체의 표현형을 보면 돼요. 봐봐요. 니은은 T-인데 병에 걸렸죠. 그렇다는 거는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형 접합인 애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유전병은 상염색체 열성이 되겠네요. 상염색체 열성. 죄송합니다. 우성입니다. 우성.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X는 열성형질이다. 아니죠? 이 X는 우성형질입니다. 그 다음 이 가계도의 모든 구성원은 대립유전자 라지 T를 갖는다. 이거는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번엔 정상이 열성이니까 정상인 개체한테 라지 T 동형접합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딸은 얘는 엄마한테서 라지 T 무조건 받는데 병에 걸렸으니까 T-겠죠. T-고 이 아빠는 유전병에 걸렸으니까 T-죠. T-를 하나를 무조건 가지는데 정상인 딸을 낳았으니까 T-T겠죠. 이형접합. 그럼 모든 구성원은 대립유전자 라지 T를 갖나요? 네, 대립유전자 라지 T를 갖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 니은의 동생이 한 명 태어날 때 정상 남자의 확률. 자,
T-T랑 TT가 결혼을 해서 정상 남자일 확률을 구해보면은 아빠는 T-T, 그 다음에 엄마는 TT죠. 그러면 자식은 TT-TT, TT-TT네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얘네 둘은 정상인 거는 여기 둘이 정상이겠죠. 그러면 4명 중에 2명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남자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면 얘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50%가 아니라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은 경우예요. 대신에 여기서는 표를 주어지긴 했는데 다행히 우열관계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가계도와 A-의 DNA 상대량을 표로 제시한 형태이고요. 아까 5번과 마찬가지로 어떤 게 정상 대림 유전자고 어떤 게 유전병 유전자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6번에서는 여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우열관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전병인 부모 사이에서 정상인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유전병 가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성일 경우에는 병 걸린 남자를 찾았었죠. 그러면 병 걸린 남자의 어머니나 병 걸린 남자의 딸. 보면은 지금 디귿은 병에 걸렸는데 디귿의 엄마인 기억은 정상이죠. 그렇다는 거는 얘는 성염색체 유전은 불가능한 경우니까 이 유전병 유전자는 우성이면서 상염색체에 위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요렇게를 봐도 되죠. 병 걸린 남자의 딸. 근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게 유전병 유전자고 어떤 게 정상 대림 유전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알려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기억은 A-의 DNA 상대량 2, 니은은 A-의 DNA 상대량이 0이네요. 그러면 기억은 A-의 상대량 2라는 거는 A-만 2개 갖는다는 거니까 A-가 되겠고요. 니은의 A-DNA 상대량 0이라는 거는 A-를 갖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A만 2개를 갖는 A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유전병 유전자고 어떤 게 정상 유전자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A-만 2개를 갖는 기억은 정상이죠. 그러면 A-가 정상 유전자고 A만 2개 갖는 니은이 유전병에 걸렸죠. 그래서 A가 유전병 가의 유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들어가 볼게요. 보기. 기억. 가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네, 가는 정상에 대해서 지금 우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성이고요. 기억에서 미음 중 A를 가진 사람의 수는 3명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 A를 가진 사람. 이걸 찾으려면 일단 유전자형을 다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대림유전자 A를 가지면 A는 우리가 유전병 유전자고요. 이거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A를 가진 사람은 이 유전병에 걸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A를 하나라도 가지면 유전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우성이니까. 유전병 대림유전자고 우성이니까. 그럼 기억에서 미음 중에 유전병에 걸린 사람은 1명, 2명, 3명. 이렇게 해서 3명이네요. 이렇게 맞게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전자형을 다 써도 돼요. 유전자형을 한번 다 써볼게요.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은 엄마한테서 A-를 물려받겠죠.
엄마한테서 A-를 물려받는데 디귿은 유전병에 걸리죠. A-만 있으면 A-는 정상 유전자이기 때문에 정상이어야 되는데 디귿이 유전병에 걸렸다는 거는 A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유전자형은 AA-. 그 다음에 미음 볼게요. 일단 리을은 정상이니까 리을은 A-A-가 되겠고요. 왜냐면 정상이 열성이니까 정상이려면 열성 동형접합이어야 돼요. A-A-. 그러면 리을의 어머니는 A-를 무조건 가지면서 유전병에 걸렸으니까 AA-. 그 다음에 미음은 여기 우리 표를 보면 A-DNA 상대량 1이니까 A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형을 다 써놓고 봤을 때도 대립유전자 A를 가진 사람은 니은이랑 디귿이랑 미음 3명이 되겠죠. 이렇게 3명 찾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해 유전자형은 최대 2가지이다. 리을이랑 미음이 아이를 낳았을 때를 찾아볼게요. 리을이랑 미음. 리을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A-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미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A랑 A-입니다. 그러면 리을과 미음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유전자형을 전부 다 써보면 이렇게 4명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를 보면 유전자형의 종류는 A-A'랑 AA- 이 2 종류밖에 없네요. 그래서 리을과 미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가해 유전자형은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보기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7번은 한 가계도에 유전병 기억이랑 니은이 동시에 나와 있는 가계도고요. 다행히 여기 문제에서는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는 정보를 줬고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도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억병 얘는 일단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 그 다음에 니은병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우성. 여기까지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계도에다 기억병에 걸린 사람이랑 니은병에 걸린 사람을 표시를 해볼게요. 쌤이 기억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기억이라고 써볼게요. 3번은 정상이고 4번은 니은병에만 걸렸으니까 기억은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니은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4번만 니은병에 걸렸고요. 1번, 2번은 기억병에만 걸렸고 니은은 정상입니다. 니은은 여기서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병은 기억병에 걸린 부모 사이에서 정상인 3번 딸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은 우성입니다. 그러면 라지 A가 기억 유전병 대립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스몰 a는 정상. 그러면 우성일 경우에는 우리 병 걸린 남자를 찾았었죠. 그러면 기억병에 걸린 남자니까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의 딸을 보세요. 2번의 딸을 보면 기억병에 걸린 남자인데 기억병 정상인 딸이 나왔죠. 그러면 성염색체는 모순이 생긴 거니까 기억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는 상이며 하나는 성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리고 니은은 정상인 1번, 2번 부모 사이에서 병에 걸린 니은 4번이 나왔으니까 1번, 2번은 정상이에요. 니은병은. 정상인 부모에서 니은병 걸린 자녀가 나왔으니까 니은은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B가 정상 유전자가 되겠고 스몰 b가 니은병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염색체 중에 이게 Y 염색체 위에 있다면
4번이 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4번은 Y 염색체를 2번한테서 받았을 테니까 2번도 니은병에 걸렸어야 돼요. 이게 Y 염색체 유전이라면. 하지만 2번이 병에 걸리지 않은 걸로 봐서 Y 염색체에 있는 건 아니고 성 염색체 중에 X 염색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네, 맞아요. 우리 기억병은 상염색체에 위치한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 하나당 라지 B의 수를 물어봤어요. 1번과 2번에. 1번과 2번에 라지 B의 수를 한번 써봅시다. 일단 4번부터 쌤이 시작을 할게요. 4번은 니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쌤이 니은병 유전자인 스몰 b를 갖는다는 걸 이렇게 x의 위첨자 b로 써볼게요. 그리고 얜 남자니까 y겠죠. 그러면 이 4번의 x의 스몰 b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죠. 그러면 4번의 엄마인 1번이 x의 스몰 b를 가지고 있는 건데 1번은 니은병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1번은 x의 라지 b도 같기 때문에 표현형은 정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니은병 정상인 남자니까 정상 유전자인 라지 b를 가지고 남자니까 y를 갖는 x의 라지 b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체세포 한 개당 b의 수는 1번도 1개, 니은도 1개니까 둘이 서로 같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근데 니은의 이제 4번의 동생이 태어난다는 거는 1, 2번을 교배시켰을 때 자손의 유전자형을 살펴보라는 건데 1, 2번의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 찾았어요. 그러면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만 추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병은요. 정상이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인 개체는 스몰 a예요. 그러면 3번의 스몰 a가 되겠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전부 다 스몰 a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1번 스몰 a, 2번도 스몰 a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1번과 2번은 둘 다 기억병에 걸렸습니다. 기억병에 걸렸으니까 스몰 a는 하나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기억병에 걸리는 라지 A 유전자도 가져야지 기억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럼 1번과 2번은 둘 다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입니다. 그러면 밑에다 쌤이 펀의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1번 거, 여기가 2번의 생식세포. 1번의 생식세포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a. 2번의 생식세포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스몰 a.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은 이렇게 되겠고요. 이 중에서 기억이 발현된 사람은 기억병은 라지 A 유전자니까 라지 A 우성이니까 요렇게 4명 중에 3명이 기억병이 발현된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병이 발현될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그 다음에 니은병이 발현될 확률도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위치하기 때문에 독립이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곱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1번, 2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1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X의 라지 B, X의 스몰 b 2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X의 라지 B, 그 다음에 Y겠죠.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니은병에 걸린 사람은 니은은 열성이기 때문에 X의 스몰 b를 가진 여자거나 X 스몰 b, Y를 가진 남자겠죠. 그러면은 얘네는 정상, 얘도 정상이고 병에 걸린 사람은 요 사람 한 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2를 곱해주니까
16분의 3이 나와서 D급 보기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여러분이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쌤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상염색체가 아니고 X염색체 위에 있다는 것을 상염색체랑 구분하기 위해서 X에 이렇게 위첨자로 우리가 표시를 했었는데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표시를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줘도 여러분이 상염색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염색체에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판단을 하셔서 X염색체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상염색체에 있는 걸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쌤이 추가로 얘기를 해줬고요. 복습 꼭 많이 해보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